홍천군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해외 시장 진출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소통 행정을 위해 관내 전역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안동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에만 올해 건설 사업의 90%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오산시가 고등학생들의 직업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이 이뤄집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2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 브랜드에 뽑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여러분, SNS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하우스 푸어, 웨딩 푸어처럼 요즘엔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아서 온라인에서 친구를 맺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린 글과 사진에 좋아요 버튼 하나, 댓글 하나 더 달리게 하기 위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답글을 달아준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관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가도 나중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나도 상대방도 SNS 푸어가 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잘 지내고 계시죠? 하고 안부 문자를 보내보고 하트 모양 스티커를 보내기보다 안부 전화로 따뜻한 목소리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홍천군이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원 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 비용과 해외 시장 개척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날 행사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2014년 기준 홍천군으로 기업의 이전이 완료돼 있거나 공장이 홍천군에 등록된 4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27일 개최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업 대표자들의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됐으며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과 국내외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홍천군에서 추천하는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해 진행됐으며 선정된 기업체별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소요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될 방침입니다. 대상 기업 선정 절차는 사업 공모 및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홍천군과 강원 테크노파크의 기업 선정평가가 진행됐으며 선정기업 통지 및 공고 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외 시장 개척 부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번역이나 이런 통역 같은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도모해 기업 경쟁력이 더욱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기업 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이전 기업과 신규 창업기업 투자 협약식이 지난 1월 말에 열렸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 자리에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군은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홍우산업기계 주식회사, 친환경 제설제 생산업체 주식회사 지오에코텍,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목산바이오 등 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과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군은 이날 협약식에 기업 관계자들 외에 특별히 강원도지사,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투자유치과장, 강원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횡성군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소통행정을 위해 2015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합니다.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군정 방향과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요. 주민 곁으로 다가간다는 취지에 맞게 횡성군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군정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인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섬김과 소통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 주민과의 대화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6일 강림면과 안흥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회의실과 복지회관 등에서 읍면별 200명 내외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9개 읍면 순회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올해 시행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의 원년을 맞아 하나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의 군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빼곡한 한 해 계획을 마련한 군은 파출소, 119 안전센터와 경로당 방문, 읍면 당면 사항 보고, 2015년 군정 방향 설명 등을 진행하며 대화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과 각 분야의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현재 횡성군이 당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심도 있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횡성읍이 노령 인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때까지도 노령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횡성군이 또 특히 횡성읍도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좀 많이 확충돼 갖고 노인분들이 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횡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의 원년을 맞아 발전의 속도에 가속을 더하고 있는 횡성군이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의 지향점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포항형 창조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포항시가 공무원들도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워크숍이 포항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1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전 공무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강덕 시장의 특강, 부서별 현안에 대한 업무 공유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각종 건설 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예정인 건설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인데요. 상반기에만 90%가 발주됩니다. 안동시가 2015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올해 추진될 예정인 각종 건설사업 조기 발주에 박차를 가하며 새해 경제 원동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현재 추진 중인 건설사업은 175건, 225억 원 규모로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하고 70% 이상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과 같은 건설공사가 조기 발주되면 지역 인재 고용 및 실물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가 급변하고 있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화장목 육성과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8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다양해진 수요층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시가 든든한 지원을 펼칩니다. 지난해 본 예산보다 6.7% 증가한 889억 원의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특화 작목 육성 등 각종 사업에 투입합니다.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청정 축산, 유통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농촌 만들기에 전력 투구합니다. 이제 여수하면 야경이 멋진 도시로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수 빈노리아 축제로 돌산공원과 거북선공원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더니 이제는 관공선에 LED 조명을 설치해 밤바다를 빛내고 있습니다. 시는 관공선 4척에 돌고래와 갈매기, 달 문양의 LED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박람회장 여수왕, 경도해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공선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빈노리아 기간인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항됩니다. 시는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관공선의 야간 운항으로 한층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인 200억 원을 투입해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영어 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공교육비로는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0억 원으로 우선 90억 원을 들여 지역인재 양성과 영어 교육 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10억 원은 학교 급식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민선 6기 핵심 공약 사항의 하나인 명문 사립외고 설립도 오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숙아 가정에는 치료비 1,000만 원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에는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로 24시간 이내에 긴급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미숙아는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하지만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무작정 공부만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직업 적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 미리 체험하고 경험을 습득해 미래의 진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성호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정하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3개 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광경영과 뷰티, 방송예술의 3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각 분야별 이론, 체험, 자격증 취득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할 계획인데요. 지난 27일 오산시와 한성대학교가 산관학 공교육 혁신을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관학 협약을 통해 한성대학교는 일반고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과 고등학교, 산업체 간 연계와 지원을 담당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 브랜드에 뽑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영화제 중 가장 역동적인 영화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2015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국제 영화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입증받은 것으로
이제는 명실상부 국내외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지난 1997년 처음 개최해 올해 19번째를 맞습니다.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호러, 스릴러, SF에서 코미디, 액션 등 다양한 장르 영화를 소개해 관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대중영화와 대한영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르 영화 프로젝트 마켓, 나프를 통해 영향 있는 아시아 장르 영화를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해 아시아 감독들의 성장은 물론 장르 영화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2년 연속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브랜드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부천 시민은 물론 전 국민과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제19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7월 16일 개막하며 200여 편의 세계 장르 영화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천시는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육성 시스템을 마련 중인데요. 이 사업에 가톨릭대학교 링크사업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시가 가톨릭대학교 링크사업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강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물론 경영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링크사업단은 교수와 학생 등 풍부한 인력풀을 활용해 기업 CEO와 신입사원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확대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도 강소기업 20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들에도 대학이나 기관들의 자금 지원과 간접 투자를 유도해 튼튼한 지역경제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죠. 이런 때에는 좋은 전시회에 가는 것도 꽤 특별한 일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남 역사박물관에서는 한 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세안의 살아있는 일상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에 실려가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꿈, 빗속에서도 덕을 행하기 위해 탑을 향해 가는 미얀마 사람들, 완벽하게 조화로운 일상의 풍경을 담은 타일랜드의 모습까지 마치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듯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와 일상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해 5월 한 아세안 센터가 개최한 2014 한 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서울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남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세안의 의식주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젊은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포착한 아세안의 패션과 장인 정신, 음식, 건축 등 41점의 사진 작품과 미디어 작품 2점까지 총 43점이 출품됐습니다. 전시 작품을 둘러보는 시민들의 표정에도 흥미로움이 넘쳐납니다. 아시아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이제 세계를 많이 다녀본 게 아니어서 못 가본 나라의 그런 의식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의식주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 한 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은 2009년 이후 5회째 개최됐으며 한국과 아세안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한층 깊이 이해하고 아세안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수상작 중에는 이렇게 쌀을 주제로 한 한국 젊은 예술가의 작품도 있어 반가움을 더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남 역사박물관 1층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하남 뉴스 이강우입니다.
태안에는 꽃과 바다, 그리움의 낭만이 있는데요. 태안에 방문하시면 봄날의 화창함을 더해주는 튤립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안 튤립 축제가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 신혼리 네이처월드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관람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성인 9,000원과 청소년 7,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오색빛깔 튤립으로 꾸민 태극정원과 부채정원을 볼 수 있으며 유채정원과 풍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나 체험, 전통 민속 체험, 마술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비누방울 체험과 아로마 체험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먹거리 장터가 열리며 거대한 조형물 동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연인과 함께 태안 튤립 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화훼 전문 박람회인 고양국제꽃 박람회는 2015 국내 유명 전시회로도 선정되었는데요. 1997년부터 굵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해외 35개국, 120개 업체, 국내 2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국제 화훼 교류관이 마련돼 있으며 꽃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환상적인 꽃의 신세계를 표현한 고양 신한류 합창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 평화통일특별시 선포원년인 고양시의 비전과 미래 가치를 표현한 평화누리 정원을 보실 수 있으며 환희와 행복을 상징하는 조각 작품과 야외 정원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유럽식 정원인 속삭임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 꽃꽂이 대상전, 꽃그림 그리기 대회, 플라워 디자인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양 국제 꽃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은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적적하고 허전하다기보다 오히려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 더 쓸쓸하고 메마른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기름진 땅이라 한들 그 안에 씨앗과 묘목을 마구마구 뿌리고 심어대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지요. 엉키고 뒤섞여서 서로 상하게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르고 베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담기고 쌓인 내 속의 무수한 이야기에 집중해 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